그 임플란트를 전체를 입원을 다 하신 환자분이었는데 다 치료가 끝나는 날 전체 직원을 데리고 가서 뷔페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요. 직접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먹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험 보는 것 같잖아요. 괜찮으세요? 뭐 끼진 않으시, 불편하진 아니, 않으세요? 네. 항상 믿고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씻고 계시죠? 네. 치료 잘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치과의사 정여욱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 개인적으로도 치과를 가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고 미뤘다가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할 때 그때 가는 곳이 네. 치과일 때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은 바로 그 치과를 지키시는 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차 치과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좀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뭐 17년차 치과의사고요. 개원의로서도 한 9년 정도 분해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 치과에 오면 환자들이 무서워할까?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가 좋지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지난주에도 치료를 받았거든요. 아. 제가 누우면 저도 무섭더라고요. 치과 원장님도 치과 가면 무섭다. 긴장된다. 무섭다기보다는 긴장된다. 그럼 무섭고 긴장하는 거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느껴지는 거지? 이것도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진화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없애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이 환자의 표정을 읽는 치과 의사라는 네. 책이에요. 네. 아니 보통은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치과는 무서운 곳이야에서 끝나는데 네. 어떻게 원장님은 왜 무서워할까?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서워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좀 캐릭터가 호기심 천국이세요? 네, 맞습니다. 호기심 천국이고요. 네.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좋아하고 오. 그런 성향인데 치과에서 궁금증이 한편으로는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미세 표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거가 치과랑 연관성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론들과 이게 치과에 있는 환자분들의 패턴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원래 이제 그 의사쌤들은 학구적인 건 알고는 있는데 네. 호기심도 많고 학구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까지 내시고 근데 책 내기 전에 이미 바디랭귀지나 미세표정, 네.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환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들 또 그 행동 패턴들이 보인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가 않다.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이라든지 본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본능이 불안하게 만들거나 하면은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뭐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치과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들 중에서 하나는 네. 뭐 이렇게 배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중요 부위를 가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워 있을 때? 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부위를 가리는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치과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크나큰 병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숨 쉬는 것도 입이랑 연관이 있죠. 그쵸.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중요한 부위인데 우리는 생존에 아주 치명적인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떤 중요 부위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보통 많이 취합니다.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긴장을 하면 자신의 신체 주요 장기라든지 중요 부위 같은 거를 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귓볼을 만진다든지 목덜미를 만진다든지
손톱을 만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할 때 그 의료진들이 조금 눈치채면 좋은 그런 것들인데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대기실에서 시계를 만지작거린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바쁜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하체라든지 발이 나가고 싶어서 약간 나갑니다. 뒤로. 이런 것들이라든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서성거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네,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충전기가 필요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응대를 하면은 훨씬 좋은 서비스로 환자한테 기억이 되는 거죠. 네. 되게 센스 있고 배려 있는 네. 그런 병원이다라는 네.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찰해야 되겠네요. 공부도 필요하고 관찰도 필요하고 한 거죠. 네. 액션도 필요해요. 액션도 필요 맞습니다. 관찰도 사실 애정에서 이 환자를 맞아요. 위한 애정에서 나오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패턴들 말고 또 다른 행동들, 다른 패턴들 보이는 건 또 뭐가 있어요? 뭐 이제 긴장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치과 치료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는 아니면 이제 이 치과가 잘하나 못하나 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방어하는 대표적인 자세로 이렇게 팔짱 끼는 자세. 상담할 때 팔짱을 끼고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네. 있을 수 있는데요. 나를 그냥 보호하기 위한 자세일 수도 있고요. 상대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의미들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팔짱을 낀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날 판단하려고 하는가? 1대1로 무조건 매칭을 시키시면 안 되고 추워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지 되는데 마음의 벽을 쌓아두고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마음의 벽을 쌓아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앞에 뭔가 이렇게 가리던지 아니면 핸드백을 앞에다 놓는다든지 내 앞쪽에 뭔가 물건을 가림으로써 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요.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친밀해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도가 쌓이고 대화가 잘 되면은 앞에 있는 물건들도 치우고 자세도 뒤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 환자가 이제 나를 좀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좀 이제 긴장을 좀 푸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하게 작동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원장님만의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세요? 방어 기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의료진의 능력이 괜찮은가. 잘하냐 못하냐. 잘하냐 못하냐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 의사가 이제 환자를 대할 때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듯한 느낌이 들면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자신감을 드러내면 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행동에 있어서도 너무 거만하고 너무 소심한 것보다는 좀 자신감 있어 보이면서 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이 환자분한테 전달이 되면서 저에 대한 이제 신뢰감으로 이어지고 덜 불안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치과에 가보면 이렇게 그 포 같은 걸 덮고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환자가 이제 눈을 가리게 되면 또 청각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집니다. 기구를 떨어뜨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스텝 간에 하는 대화라든지 그리고 맞아. 의사가 하는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맞아요.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뭐 새 거 주세요 이런 거는 금기어거든요. 덮어놨을 때 새 거 주세요 하면 헌 건가? 근데 모든 기구들이 좀 이제 둔해지거나 하면 좀 예리한 기구로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럴 때 아까 지금까지 썼던 거 헌 거를 쓴 건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의 세부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네.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 네. 불편하거나 네. 불안하거나 하는 네. 요소들이 없도록 네, 맞습니다. 언어도 신경을 쓴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어쨌든 뭐 집 근처에 치과를 갔다가 또 아는 원장님 치과를 갔다가 이렇게 어쨌든 치과를 이렇게 좀 바꾸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치과마다 이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를 포착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님이 언어도 되게 부드럽고 병원의 분위기가 되게 좀 따뜻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병원이 있고 한 번 갔던 병원은요. 원장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간호사분들한테. 그래서 진료를 받는 내내 그냥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업병이 좀 자꾸 이렇게 막 올라와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진료받는 내내 그 생각하느라고
아픈 걸 몰랐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니, 원장님이 전략적이었던 건가? 네. 아무튼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걸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얼굴에 뭘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냥 치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네. 지금 그 심장 두근거리는 것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른 것 때문에 옆에서 누가 싸우면은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두근거려지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사실은 나랑 상관없는 데서 일어나는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긴장감이 있다고 뇌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은 올 때마다 긴장이 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려지지 않도록 큰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꽝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안 하도록 조심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는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냥 마케팅이라든지 일반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좀 예전부터도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치과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진료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쪽에는 관심이 많이 없으셨는데 최근에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더 맞아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혹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진료를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많죠. 그거는 뭐 이 책이랑 내용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 임플란트를 전체를 입안을 다 하신 환자분이었는데 다 치료가 끝나는 날 전체 직원을 데리고 가서 뷔페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요. 직접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먹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험 보는 것 같잖아요. 괜찮으세요? 뭐 끼진 않으시,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그분을 감사해서 모신 감사해서 거죠. 전체 직원을 다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원장님 근데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경험이 제가 치료를 해놓고 바로 가서 그게 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족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근데 그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요? 밥도 해주시고 하세요. 어머.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뭐 친하게 지내고 있는 환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영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믿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씻고 계시죠? 네, 치과 잘하고 계시죠? 네. 끝으로 이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치과 영역에 있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없애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결국에는 뭐 그렇게 무서움을 없애가지고 뭐에 도움이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치과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덜 무서운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 공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의 전도사 정도로 열심히 활동해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치과 다니면 원장님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